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이 출연하시는데요. 한 분당 10종목씩 총 20종목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종목 상담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번호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치아 캐스터.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소비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지며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어제는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0.11% 빠지면서 2299선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2300선 좀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일중 흐름 체크해보죠. 장 초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내 하락폭을 좀 줄이는 듯 하더니 230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현재는 0.1% 소폭 하락하며 2299선에서 흐르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데요.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개인만이 1140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대형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약보합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이나 또 국제 무역 문제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만한 업종이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약보합세에 흐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0.68% 강세를 보이며 29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출 확대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1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노조 파업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 진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포스코 오늘 1.75%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증선위의 거래 정지 이후 2거래일 만에 상승하더니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41만 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이버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1년에 1조 원 이상을 이 R&D 연구에 투자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KB금융 금융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2.6% 상승하면서 55,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이 이 금융주의 랠리에 힘입어 오늘 우리 금융주들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삼성물산 2%대 상승하며 12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다음 살펴보시죠. 11위부터 15위의 흐름입니다. LG화학 1.8%대 빠집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22만 3,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LG생활건강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다 오늘은 하락 반전하며 136만 3,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중 하나가 한국전력인데요. 어제 폭염주의보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 실적 기대감에 2.4% 상승하면서 31,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0.62% 빠지면서 820.5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볼까요? 네, 역시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82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하락폭을 좁히지 못하고 820.55선에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도 살펴보시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235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1%대 빠지고 있는데요. 10만 1,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오늘 소폭의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요. 신라젠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며 오늘도 1.8%대 빠집니다. 메디톡스 역시 빠지고요. 나노스는 그래도 4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9,1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0원에서 9,000원까지 단숨에 뛰었던 IT 부품 업종이죠. CJ ENM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3.02%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콘텐츠 업종들이 악세를 보이면서 오늘 4%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11만 1,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넷플릭스가 콘텐츠 업종의 호재가 좀 부족해지면서 우리 콘텐츠 업종들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HLB 역시 6%대 빠지며 82,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게임주들은 오늘 등락이 좀 엇갈리는데요. 펄어비스 1%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11위부터 15위 종목입니다. 포스코 캠텍이 0.2%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앞둔 코오롱 티슈진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오늘 상승을 하면서 2%대 상승한 17만 7,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네, 보톡스 업종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휴젤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0만 1,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0.43% 빠지면서 1,124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민차였습니다. 이 시각 시황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어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오랜만에 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 또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남은 시간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수 자체에 대한 변화는 별로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판단을 가져갈 때 가장 또 지금 단기적으로 연동성이 큰 거는 중국 증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위안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10시 반쯤 예전 중국 증시 상해종합 증시가 열리는 부분들과 함께 증시의 국내 증시도 같이 변화가 좀 커지는 흐름들이고 게다가 위안화의 어떤 곳이나 아니면 어떤 위안화 고시에 따라서 환율 흐름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중국 증시 개장과 움직임에 먼저 촉각을 기울이면서 동향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오늘은 또 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동력을 못 찾은 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만 불러일으키는 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무역전쟁 이슈는 일단 좀 사그러들 수는 있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또 실적 관련된 실적이 가장 중요한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영계획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아무래도 기업이 느끼는 체감적인 변화, 특히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들과 무역전쟁에 대한 영향권들 이런 쪽을 아무래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 시장 자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이하로 안정세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2310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져야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2시 50분이니까 40분 정도 지금 장 마감까지 남았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 저희가 눈여겨볼까요? 그래도 다시 보자 은행주입니다. 일단 주가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시키고 8개월째 동결세를 보이고 국내 경제 지표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내수주의 대표적인 입장 쪽에서 주가에 대한 부진함을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규제가 이어지는 모습들, 특히 대출금리 감독 강화 같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가는 싸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KB금융 기준으로 2,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순이익이 한 3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23조 원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데 관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미국의 금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인 금융주의 시각이 일단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들도 충분히 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 스톡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이 10종목씩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5종목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종목부터 들어갈까요? 네, 제가 5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하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은 제가 좀 지난주에도 좀 추천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상승하다가 오전에 좀 상승하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림은 이제 국내 1위 닭고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육광업체와 하림 닭고기, 하림 사료 등을 가지고 있고 자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종란 생산부터 이제 사육 및 가공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많은 수혜를 받았고요. 이번에 그 월드컵 기간 중에 각 그 치킨 업체와 닭고기 업체가 무려 매출 약 5배 이상 뛰었다는 그런 언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여름 삼복 더인데요. 초복, 중복, 말복에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600%로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상승 추세인데요. 아침에도 약 2.5%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무너지면서 다시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이 종목을 보면은 항상 이 3,000원 부분대가 이제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약 4,000원에서 이제 주봉 보시면 5,200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매매하시기가 힘드신데 한 달 내내 빠지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의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한 달 정도 빠지다가 이제 일주일 올라오는데요.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들고 가시면 충분히 한 4,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종목은 KT엔지입니다. KT엔지는 이제 한국전매공사로 설립 이후에 1989년에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및 중동, 러시아 약 60여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외 수출 및 전자담배 호주에 따른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담배값을 올리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날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0만 2천원부터 강력하게 지수가 안 좋고 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KT엔지를 좀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강조한 지 2주 만에 약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닥권을 지지하고 이 종목이 항상 상승할 때마다 12만원, 13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면 지금 5주째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는데 충분히 12만원까지는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담배 좋아하시는 앵가들이라든가 KT엔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12만원까지 약 10% 정도 수익률이 남아있으니까 차분히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이제 방역이라든가 소독 관련주인데요. 동물 의약품 사업 및 방역, 환경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기관 이제 동물약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발효설비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7월, 8월 달 봄여름에 발사하는 구제역 관련주인데요. 이제 남북 경협시 이제 북한의 농어촌에도 제일바이오 이제 약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기대로 인해서 지난번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좀 바닥을 찍고 있는데 다시 갈 만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한번 상승할 때마다 보통 한 30%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2주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향후 약 4,500원에서 목표가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보면 제가 이제 전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 되는데요. 제가 매일 한 2번에서 3번 정도 확인을 합니다. 계속 확인을 하는데 거의 보면 제일바이오 패턴처럼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자리를 이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일주일 정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차피 뭐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달 내린 종목이 바닥을 이렇게 다 잡고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거의 뭐 20에서 한 30, 40% 손실한 종목이 많이 있는데요. 향후 한 일주일에서 2주 또는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거의 이제 원금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도 매수하신 분들은 길게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티슈즈입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이제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에 임박해서 상당히 이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 기대감도 있고요. 또한 그 인보사에 있던 해외 수출 계약 및 체결 소식에 따른 주가가 상승합니다. 또 그 코오롱 티슈즈는 유보율이 7,560%, 또 코오롱 대기업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좀 관심을 두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35,000원대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이제 TV에도 코오롱 티슈진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PR도 하고 그랬는데, 인보세의 임상 실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발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좀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처음 나왔을 때 약 그 61,000원, 주봉 보시면 75,000원짜리가 이제 35,000원, 정확히 반토막이 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삼성바이오가 18만원에서 60만원을 갔고요. 특히 그 셀트리온이 5만원에서 36만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그 17년의 그 경험이라든가 감각으로 봤을 때는 제2의 이 종목이 삼성바이오나 아니면은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관절염에 관한 한 특허와 또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코오롱 쪽에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대기업이 이렇게 그 제품 제약 바이오라든가 어떤 사업을 키면 향후 많이 갈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소한 이제 75,000원에 시작해서 반토막에 난 35,000원이 되기 때문에 75,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4만원이기 때문에 75,000원만 가도 충분히 한 8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너무 뭐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거기에 그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히 제2의 뭐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현재가 4만원인데 목표가 제가 5만원, 1차 5만원을 드리고 2차는 제가 한 7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2달이든 3달이든 1년 정도 들고 가시면 충분히 장기적인 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손절가는 제가 코오롱 티슈즈는 약 3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남전자가 되겠습니다. 아남전자는 이제 1973년에 설립되었고요. 오디오 전문 생산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5년간 이제 오디오 설계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영업이 계속 3년 연속 양호하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그 하만 전자재 회사의 아남전자의 제품이 현재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향후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잘 살펴보시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남전자가 지난번에 보시면 모든 선을 돌파하고 1,000원, 약 1,500원대 있던 종목이 5,500원, 약 300% 이상의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보시면 주봉이 21선이네, 노란색 선이 여기를 돌파할 때 2,000원대 주식이 바로 한 5,500원, 150% 정도 수익이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봉속의 노란색이 21선인데 여기를 돌파할 때마다 약 300%, 150% 상승했는데요. 여기 그 노란색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지 이 종목도 좀 끼가 있고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지금 2주 연속 이 부분부터 추천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좀 1.5% 상승을 하다가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목표가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시장만 좋고 그럴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니까요. 아남전자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남전자까지 총 5종목을 함께 들어보면서 가격 전략들까지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코스피 중에서 번째로는 DY 파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DY 파워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장비 부품, 그 중에서도 이제 유압 실린더 부품을 이제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사드 완화가 좀 해제가 됐고 또 중국향 발주가 증가가 되면서 중장비 완성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중공업 뭐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DY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조정은 뭐 기업의 주가, 기업의 실적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두산인프라코어나 DY파워 모두 중장비 업종이 남북 경협지에 엮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제죠. 어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21선 위로 일봉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앞으로 이제 향후 추세를 전환을 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Y파워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19,650원, 어제 큰 상승 이후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조정폭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땐 1차적으로는 전고점이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7,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지금처럼 시장의 조정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다우기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우기술 이제 많이들 아시죠? 바로 이제 키움증권의 대주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다우기술인데 일단 키움증권 즉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거래가 활발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었죠.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남북 경협 이슈라든지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스탁론 등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우기술의 실적이 1분기에도 굉장히 좋았긴 하지만 2, 3분기에는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우기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가격이 23,450원입니다. 그래서 23,450원대 지금 가격대에 사도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이 26,000원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26,000원대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우기술은 28,000원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엔터프라이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성엔터프라이즈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디다스 신발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아디다스 내 점유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 끝났죠. 바로 이제 월드컵 시즌에 굉장히 많이 아디다스 브랜드가 이제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2분기의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낮을진 모르겠지만 또 2분기에 매출이 일어나서 3분기에는 아무래도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화성엔터프라이즈를 지금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화성엔터프라이즈의 그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전환의 강력한 힘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10,000원대의 지지대를 이제 벗삼아서 다시금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1,700원인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그러니까 전 고점을 이제 목표로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화성엔터프라이즈를 매수를 하셨는데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10,000원이 이탈됐을 때는 그래도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00원대에서 10,000원대 혹은 10,000원대에서 100,000원대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부분은 저항대가 될 수도 있고 지지대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10,000원대가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10,000원 위 가격으로 올라오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0원대가 깨지면은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S 오토메이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RS 오토메이션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업종인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최저임금 이슈죠. 또 최저임금 이슈와 그리고 또 4차 산업 관심 때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한 RS 오토메이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은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우상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작다라는 게 조금 문제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15,550원대 지금 가격대에 사셔도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만약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20,000원에서 21,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혹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12,0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현금화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힘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강한 힘을 좀 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로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OLED 공정 장비를 이제 수주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번 한 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면서 또 2,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힘스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스가 현재 18,000원 가격대인데요. 현재 가격대에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22,5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겠지만 밀린다라고 했을 때, 즉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16,000원대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으로 코스피 5종목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힘스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5종목씩 두 분이 더 남아 있는데요. 최명성 소장이 5종목 함께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수소차 관련주부터 제가 한 종목 가보겠습니다. 예. 올해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버스 수소차를 이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에 관련 중에서 가장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 유니크인데요. 유니크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유압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유압 밸브는 현대 기아차 중에 약 80%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돼서 이제 코롱 머티리얼스 이제 유니크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잘 관찰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전에 2,700원대 있던 주식이 약 9,200원까지 한 300% 좀 상승하다가 계속 조정 후에 좀 하락 조정 후에 다시 이제 상승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요즘 좀 지수가 약해서 계속 횡보권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죄송합니다. 이제 향후 전고점 가까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제가 일단 목표가 7,5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보시면 이제 횡보라든가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거의 좀 지수 탓이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어려운 건 제가 감안하지만 이럴 때는 좀 시간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로체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TLT LCD 및 반도체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LCD 반도체 제조업체의 최첨단 이제 고기능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관련 있는 기술, 고기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좀 유보율이 770%고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3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올라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많은 양봉과 거래량과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주가 요즘 보면 한 20여 종목이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도 많고 1차, 2차, 3차 상승 가는 종목이 많은데요. 이 종목이 이제 1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 앞부분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나왔을 때 3,000원짜리가 약 한 8,000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약 3,500원에 있는 종목이 이 근래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급증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로체 시스템들을 보면은 바닥권에 거래량이 왔고 또 이 앞부분에 보시면 약 15% 정도, 10% 정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향후 121선을 돌파하면은 6,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이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과 자리이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의료기기 제조 및 최진단 의료기를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 면역 정량 분석기기 및 신소재 산업 개발에 많은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인도 기업과 15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를 공급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전에 이제 바닥권을 한 2,000원대부터 좀 자리를 잡고요. 계속해서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매집 기간이 좀 상당히 긴데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약 8개월 정도 매집이 들어오는데, 확실한 사실은 이제 바닥은 거의 다졌습니다. 보시면 1차 바닥, 2차 바닥, 3차, 4차, 5차 바닥 거의 바닥은 이제 좀 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앞으로 이 종목이 이게 이 종목이 보통 이제 2,600원에서 3,000원까지 갔고요. 바닥에서 좀 매집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로 봐서 3,5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을 3바닥, 4바닥, 5바닥까지 찍었으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HDS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건설사 중에서 제일 우량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인적 분할로 지난번에 설립된 재상장 기업이 되겠는데요. 건설사 및 호텔, 콘도 사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매입 및 분양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고수익력 아파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서울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또 수원 아이파크, 부산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아이파크가 대표적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세가 꾸준하고요. 또 3,200억 정도의 서울에 있는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계약을 따냈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양봉이 많이 나오면서 매집 흔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북 관련주 중에 현대상사, 현대 엘리베이터 중에서 현대가 붙은 종목은 다 2배, 3배 갔는데, 그때 이제 재상장에 걸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77,000원에 나온 종목이 현재 5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향후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는데, 지난번 그 남북 경유 없이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좀 한풀이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7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남북 경영협이 됐을 때는 이 종목만 못 갔기 때문에 7만 원을 목표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로봇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요즘 이제 DST 로봇이라든가 유진 로봇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20여 년의 이제 사업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로봇 모션의 제어 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가 올라서 많은 이평선을 뚫고 상승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나 회사적으로서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가 15,650원인데요. 목표가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제가 1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 10종목이 다 바닥입니다. 바닥.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수가 안 좋아서 그렇지 바닥을 잡은 종목은 항상 갑니다. 또 그 주식의 원리랄까, 원리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닥을 잘 다지고 현재 이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제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한두 달 정도 기다리시면 거의 지금까지 보시면 8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3종목에서 5종목 좀 분산 투자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시간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의 5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손사위에서 이제 5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덱스터 올 1분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끌었었는데요. 그에 따른 배경은 바로 이제 영화 신과 함께 이제 히트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굉장히 이제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제외한 이 미디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덱스터라는 기업도 지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왜냐 이제 영화 신과 함께 1의 흥행을 힘입어서 영화 신과 함께 2도 이제 또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수혜주로도 이제 우리는 지금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덱스터 현재 1,1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전고점인 12,000원대까지 이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덱스터를 보유를 했는데 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9,000원대까지는 이제 보실 수는 있지만 9,000원 이하로 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9,000원을 손절가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케어랩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제 생소한 기업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뷰티 케어나 의료 분야의 디지털 마케팅과 그리고 또 미디어 플랫폼 솔루션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과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조정을 받았던 이면에는 바로 이제 모기업인 옐로 모바일의 감사 의견 거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잘 해결됐고 최근에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7월 10일 화요일 날 굉장히 큰 거래량으로 처음으로 이제 21선을 뚫고 올라온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약 5일 동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즉 이제 14,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4만원에서 45,000원, 즉 이제 전 악성 매물이 있는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드리기 때문에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4만원에서 45,000원까지 봐도 된다. 다만 매수를 했는데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3만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다시금 2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가는, 즉 역배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방금 코스피 5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이 OLED 관련 팀스를 좀 가져왔었죠. 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LCD와 OLED 패널 모두 이제 제조를 하지만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LCD 라인을 OLED로 좀 바꾸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파워로직스라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의 이제 지분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휴대폰 사업으로 인한 또 매출 증가, 요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탑 엔지니어링을 우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우하향 패턴, 일단 한번 시세를 내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6,230원 보다는 좀 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목표가는 전 고점인 7,500원까지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를 하셨는데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6,000원 이탈이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손절선은 짧게 가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길게 보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V1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V1텍은 사실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2차 전지 검사 장비로서의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39,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7,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에는 매수 유효하고요.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5,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성장성,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글로벌 환경 교제로 인해서 2차 전지의 사용량은 지속해서 이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V1텍과 같은 이 2차 전지 검사 장비의 앞으로의 실적은 아무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오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텍 많이들 아시죠? 네, 오텍은 이제 난방기 관련 제조업 회사인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폭염이죠. 기록적 폭염을 기록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냉방기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한번 냈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우상향 패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2,850원이 지금 종가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다만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12,000원 이탈 시에는 추세가 또 한 번 우하향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손절선으로 정해드리면서 코스닥 5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까지 빠르게 정보를 짚어주셨는데요. 단기 접근 종목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은 지난주에 할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또 초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닭 소비가 엄청날 텐데 이게 사실 재료 소멸 아니겠습니까? 좀 빠지는데 오늘은. 글쎄요. 예. 아침에는 한 2.5% 정도 상승했고 관련주 이제 마니콘 한 10% 정도 했는 상승한 걸 봤는데 갑자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닭고기 소비주로 해서 이제 지난주 단타주로 줬는데 다음날 좀 오르다가 이게 좀 이렇게 매매 실수가 있었나 봐요. 증권사에서 갑자기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비 오늘까지 한 4% 정도 올랐다 내리는데 아직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삼복 도의가 있고 특히 이번 그 월드컵 때 거의 치킨과 닭고기 회사가 매출이 한 5배 뛰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오늘 그냥 지수 좀 눌렸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들고 하시면서 좀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2주 전에 좀 추천했던 아남전자를 좀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아남전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한 그 하만에 제품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2주 전에 그 시장이 아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양봉이 나면서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좀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눌리다가 아직 이 종목은 3,000원대, 3,200원을 깨지 않고 계속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있죠. 가격대를. 아침에도 한 1.5% 상승하다가 지금 코스닥 지수 밀리면서 약간 떨어졌는데 힘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상승과 하락과 지지가 돼 있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준비해올 시간에는 좀 양봉이었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지금 음봉인데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종가가 다 됐는데 내일 좀 양봉이 보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오늘 좀 매수하지 마시고요. 물론 가격 싸움 종가 매수가 되는데 내일 좀 양봉이 보일 때 좀 매수가 들어가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성 팀장의 단기 추천 종목 지난주에 살펴볼 텐데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땠습니까? 네,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약 7%에서 8% 정도의 수익권을 줬었는데요. 일단 현재는 굉장히 강한 조정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다만 제가 우려했던 4,500원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정부 정책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 이슈가 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목표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단기 접근해보기 좋은 종목 있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제 케어랩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케어랩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짚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뷰티 케어나 의료 분야의 이제 디지털 마케팅과 이제 미디어 플랫폼 솔루션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사드 완화 이슈가 이제 조금은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화장품의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의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이제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보톡스, 그러니까 뷰티케이라고 하죠. 이제 뷰티케이의 이제 흥행이 계속될수록 앞으로 2, 3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다는 점이 2, 3분기에 지속적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케어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격 34,850원 가격대에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4만원에서 45,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3만원 이탈 시에 현금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팍팍하긴 한데 종목 상담 한 종목만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62번님의 종목입니다. 네이처셀 종목이고요. 31,000원의 비중 20%인데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좀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셀이 지난번에 많이 상승을 하다가 좀 시장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거의 이제 3만원, 6만원대 있던 종목이 거의 15,000원까지 많이 하락한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5,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에는 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는 뭐 이렇게 크게 재무제표로 봐서 나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차트가 어떤 차트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또 보시면 횡보하다가 이게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많은 경험상 월봉 보시면 월봉의 21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월봉의 21선이 지지하면 상관이 없지만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주봉도 보시면은 좀 이게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 이 앞부분처럼 상승과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계속 지지하다가 하락, 지지하다가 좀 하락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은 뭐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세력, 그러니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제 주력, 주포라 하죠. 그 주포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많이 오르락 내리락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한 달 정도 이 종목을 지지하고 있는데 한 15,000원, 15,200원인데요. 한 1,000원 정도, 14,500원을 깨지면은 14,500원 깨지면 바로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세력이 또 앞으로 어떤 이제 의도를 보여줄지 모르니까 세력이 맡기고요. 14,500원이 깨지면은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들고 가시면서 세력에 그걸 좀 향방을 보면서 다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많이 낙폭이 생겼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이쯤에서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감지수 바로 체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29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0.15%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보합권인데요. 일중에는 뭐 2305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 2300선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쭉 보이는데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오늘 올라가는데 상승폭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부터 삼성물산까지 그래도 분위기가 여긴 조금 더 좋습니다. 네이버만 지금 소폭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지금 시총 10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만원 오랜만에 회복했네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20포인트대에서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826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818포인트대입니다. 장중에 820포인트도 살짝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1,345억 원 사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ENM까지 CJENM은 거래 정지고요. 나머지 종목들 전부 다 빠지거나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파란불로 보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 종목 빠지는 가운데 HLB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자,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세 역시 지지부진한 장세였고요. 결국에는 장 후반에 흘러내리는 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최명성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좀 오전에 조금 반짝했는데 오후에 들어서 좀 많이 좀 하락을 합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하는데요. 요즘 보면 이제 거래소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살 때는 좀 장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10시까지만 종목들이 한 3%에서 5% 올랐다가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 20, 30% 물려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좀 들고 가시고, 단타하신 분들은 아침에 한 3%, 5% 정도 수익이 나면 바로 좀 즉각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보시면 위에가 이제 거래소 차트고요. 밑에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일봉에서 이제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보시면 21선인데 이제 위를 뚫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21선 위에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한 달 정도 많이 빠지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뭐랄까요, 자리를 다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간 빠진 만큼 다시 올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제 경험상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정도만 좀 참으시면 웬만한 종목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셔도 좀 인내하시면서 좀 잘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힘내서 잘 한번 인내를 해보자,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최병성 소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297포인트대에서 2300선 살짝 무너지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820선 회복을 했을까요? 819.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내려가면서 112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초복날입니다. 오늘 아마 산액 때론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닭 한 마리씩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마니커나 할인 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초복 관련주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시장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관련돼서 5 종목들 어떤 점 올랐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전히 마니커가 오늘 이슈가 올라왔었죠. 또한 KCS 그리고 어저께 급락했던 넷마블 다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SK 인수한다 안 한다 이것이 결국 좀 해프닝으로 다시 한번 결론 났는데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추러시스 이렇게 5 종목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니커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1,090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마니커는 이렇게 얘기하죠. 초복 관련주기 때문에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상보다 0.4%, 실은 마님, 하리커 등 예상보다 초복 관련주 종목들이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 이것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할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복이고요. 27날이 중복 그리고 8월 16일 날이 말복인데 자, 차트에 지난 시기의 어떤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6년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7월달 어떤가요? 7월달에 조금 올랐다 다시 한번 약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이 오히려 주가 약세를, 9월달 예상보다 급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분들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7월달, 8월달에 상승하더라도 9월달은 약세의 모습 보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림의 시리즈의 어떤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인 마니컬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좀 올랐습니다만 8월달에는 급락의 모습 보이겠고, 또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7월달보다 8월달에 급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비슷한 모습이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CJ 제일제당이 이제 마니커의 제2대주주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희재그룹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어쩌면 이제는 마니커의 닭을 사 드신다면 마니커는 앞서 보셨던 할인보다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니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KCS, 이 종목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KCS 좀 발음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키오스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정부가 키오스크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고, 5,930원, 장중에는 6,400원 정도, 즉 KCS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오늘 상당히 분출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KCS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번 서울경제TV 1층에도 보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통해서 나는 뭐 사 먹을래, 이렇게 한 키오스크 만드는 기업이 KCS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까지 6거래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내년부터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느니 나는 키오스크에 있는 기계를 사서 그것을 쓰겠다, 그런 관점으로서 KCS가 무인 주문 시스템,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수혜주로 최근 6거래일 동안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넷마블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넷마블 149,500원, 장중에는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예상보다 넷마블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약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이렇게 넷마블의 주가가 최근 들어 왜 약세의 모습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보실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주가가 급락폭이 커졌습니다. 어저께 주가가 장중에 5% 이상 급락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어저께 주가가 급락이 5% 이상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4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5% 급락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이후에 주가가 5% 이상 급락이 보인 날이 어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오늘은 약 500원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넷마블의 주가가 예상보다 2017년도 12월 달에 20만원대, 최근 들어서는 14만 5천원대, 이쯤 되면 저평가 논란 관련돼서 매수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좀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 모 증권사의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면서도 유지, 홀드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통상 홀드라는 것은 우리가 매도로 해석해야 될지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과연 이것 관련돼서 좀 리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9월달 이내 매도하세, 그런 페이퍼가 이번 홀드 관련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KTB 투자증권이 9월 출시 전까지는 매도하세, 그런 관점 속에서 예상보다 넷마블의 주가가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이게 뭐죠? 실은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5,130원까지 갔습니다. 왜 장중에 좀 올라갔었죠? SK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연 SK에서 이것을 어떻게 인수할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해프닝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실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보면 7월달 이후에 소위 갑질 논란, 예상보다 대한항공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어마무시하게 문제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에 5,130원까지 주가 급등했습니다. 주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오늘 9시부터 30분까지 5,130원대, 지금은 4,300원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SK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회사 측, 즉 SK에서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인수할 관련돼서 아무 사실 무근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사실 무근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달아보겠고요. 이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SK 관련돼서 임원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이걸 보실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최규남이란 인물이 올해 SK의 임원이 됐습니다. 최규남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제주항공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SK가 기본적으로 유가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왜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SK에 왔을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이것이 해프닝인지 몰라도 어쨌든 SK가 전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런 부분들이 해프닝으로 좀 시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 비추로시스입니다. 오늘 상당히 주가 급등했었죠. 장중에는 1965원에 급등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14%의 상승으로 마감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는요, 1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 이런 관련주 관련돼서 비추로시스를 비롯해서 소위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보일러의 어떤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에어컨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모습인데, 결국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을 정리하면 가전제품 관련돼서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그리드이기 때문에 정부가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이면에 스마트 그리드가 작용되고 있어서 비추리시스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개 종목 관련돼서 좀 해프닝은 무엇보다도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SK가 인수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아시아나항공이 상승했다는 걸 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했던 종목들이 조그만 핑계가 되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급락했던 종목 중심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정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 의회 보고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간 그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아직까지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외국인이나 이제 그 메이저 투자 지금 포지션은 광만세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연준 의장 의회 보고가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의 하방으로 대한 그런 압력, 그리고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 악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연내에 금리를 4번 인상한다는 그러한 그 조치들이 아무래도 한번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한 그 기대감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이란 금수 조치 등으로 이제 글로벌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란 금수 조치는 바로 이제 유가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WTI가 계속적으로 65달러 그리고 75달러 이 박스권 선에서 움직이게 되겠는데, 이러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정유화학이든 그리고 반도체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도 다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에 다 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7월, 8월 이 연인 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선별적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만약에 이제 실적 위주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그 최근에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은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서는 이런 실적 위주의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그 2,335포인트를 이제 상단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봉 흐름상 21선을 이제 돌파하는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단은 이제 2,230포인트까지가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분쟁과 그리고 9월에 있을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까지 9월까지는 아무래도 박스권 전망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820포인트 지지 확인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3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820포인트 이제 지지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이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수요일장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시초가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실적이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3D 생식 모듈 카메라 검사 장비의 가장 큰 이제 독과점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성수기에 돌입할 예정인데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500억 매출액의 영업에 좀 실적이 계속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기사를 보자면 삼성전자 그 차기 모델에는 카메라가 4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돌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면 당연히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검사 장비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보자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4,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함께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동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